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의 영어 오디세이 14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영어 독해 문제를 좀 중점으로 해서 풀어봤는데 오늘은 어법 문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법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어법의 좀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무엇보다 단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단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 바로 읽어볼까요? 코모도티. 코모디티. 뭐가 맞을까요? 코모도티, 코모디티. 코모디티가 맞습니다. 코모디티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원자재라는 뜻이에요. 원자재. 원자재가 뭘까요? 보통 이제 석유라든지 원목, 철광석 이런 것들을 주로 원자재라고 하죠.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다 이런 이야기들. 원자재. 또 하나는 귀중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귀중한 것. 갑자기 귀중한 것 하니까 생각났는데 이런 거 과연 알까요,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은데 해볼까요? 자, priceless가 무슨 뜻이죠? priceless. priceless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값어치가 없는? priceless. 그러면 invaluable 이거는 가치가 없는? 이건 둘 다 무슨 뜻이에요? 귀중한 이런 뜻이에요. 왜 리스가 붙었고 인이 붙었어요? 둘 다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근데 왜 귀중한 것이라는 뜻이 있을까? 왜 귀중한이라는 뜻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가치, 가격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개념이죠? 사람들이 특정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붙인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걸 붙이지 못할 정도로 소중한 게 간혹 있습니다. 가령 여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를 1,000원, 2,000원 이렇게 평가할 수 없겠죠. 또 어머니께서 어머니는 좀 그렇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이런 시계 이런 것들은 설사 그 표면적인 가치가 싸더라도 그것의 평가 이면에 있는 뭔가 가치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rice, 가치를 매길 수 없다. value,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 그래서 priceless, invaluable 둘 다 귀중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요게 이렇게 챙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monotonous. 얘는 단조로운이란 뜻이에요. 단조로운. 근데 monotonous는 단순하게 단조롭다. 물론 그냥 단순하게 단조로운이라고 쓸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뭐에 좀 더 가깝냐면 뭔가 boring에 좀 더 가까워요. 쉽게 말해서 지루한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깝습니다. monotonous story.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단조로운 스토리, 즉 재미가 없는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좀 파악을 해주면 좋겠고요. 다음은 contemplate이라는 단어예요. contemplate은 무슨 뜻이냐면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심사숙고하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은 응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응시하다가 비슷하죠. 이 응시하다라는 게 시험에 응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조응하다, 즉 한 가지 사물을 이렇게 응시하다 할 때 응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응시하다에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은 얘랑 비슷한 말은 stare이라는 표현을 2강인가 3강인가에서 했던 것 같아요. stare, 응시하다라는 동의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단어를 사실 갖고 온 거는 이 단순하게 contemplate이 중요하다 이것보다는
여기서 파생되는 그런 명사가 있거든요. 파생되는 명사가 있는데 이거를 좀 알았으면 해서 contemplation. contemplation. 얘도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contemplation. 하나는 무슨 뜻이 있겠어요? 뭔가 숙고 이런 뜻이 있겠죠. 숙고. 말 그대로 숙고하다였으니까 숙고. 깊이 생각. 이런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you need contemplation. 넌 좀 숙고가 필요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명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상. 이 명상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명상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서 이 contemplate의 명사용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명상. 이 meditation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나옵니다. 좀 외우고 싶으면 잠깐만, 제목 생각이 안 나. 레옹 압니까? 레옹? 영화 레옹 OST 중에서 Shape of Heart라는 얘기가 있어요. Shape of Heart. 이 노래를 보면은 It deals a card like a meditation 이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에 meditation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embody. 얘는 헷갈릴까봐 혼동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 embody라는 말이 있어요. embody.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embed. 특히 보통 ed를 많이 붙여서 이렇게 수동 형태로 많이 써요. embody랑 embed. embody는 무슨 뜻이냐면, 자 볼게요. 구현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휘집에는 구현하다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1등급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하나의 플러스 되는 뜻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인베드까지 설명하고 바로 다음에 할게요. 인베드는 무슨 뜻이냐면 끼워 넣다라는 뜻이에요. 끼워 넣다. 주로 이제 이게 추상적인 느낌의 끼워 넣다도 있고 아주 구체적인 끼워 넣다, 가령 진짜 말뚝을 끼워 넣다 할 때 그런 물리적인 끼워 넣다라는 의미도 있고, 혹은 뭐 이러한 사항 안에 뭘 끼워 넣었다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디랑 인베디드의 차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얘는 보통 뭐 수동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끼우는 걸 스스로 우리가 주체를 가지고 끼워 들어간다 이런 상황은 잘 없죠. 보통 무언가를 끼워 넣다기 때문에 인베디드 수동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 근데 구현하다 이거는 뭐냐면 인버디가 구현하다 말고 다른 뜻이 있어요. 바로 무슨 뜻이 있냐면은, 죄송해요, 제가 전문 선생님이 아니라서 진짜 진짜 능력 있는 선생님들은 이 각도에서 이걸 쓰는 거 아세요? 애들이 판서 내용을 잘 볼 수 있게 이 각도에서 이걸 쓰세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 능력까지는 안 돼서 이렇게 옆으로 가서 써야 돼요. 바로 다라는 뜻이에요. 체화하다라고 들어봤어요. 체화하다. 몸체자를 써요. 몸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 수행 평가 같은 거 많이 하죠. 배드민턴 같은 거를 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이거 통통통 튀기는 거 시키잖아요. 서브 연습 시킨다든지. 근데 이거를 야 일로 와봐. 완벽하지?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시키고는 완벽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몸속에 체화시키는 거예요. 체득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인버디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다. 인버디. 체화하다. 왜냐면 버디. 몸 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구현하다 말고 체화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뭔가 크게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모멘터리라고 합니까? 모멘터리는 무슨 뜻이냐면 찰나의 이런 뜻이에요. 찰나의. 근데 얘는 찰나의라는 뜻인데 어떠한 뜻과 같은 뜻이냐면 바로 in a moment라고 써요. 이것도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 an
인스턴트 얘랑도 같은 뜻입니다. 그냥 둘 다 찰나에라는 뜻이에요. 모먼트가 뭐예요? 순간이죠. 모먼터리는 그래서 찰나에라는 뜻이다. 이노 모멘트랑 같은 뜻이에요. 보통 전치사 플러스 해가지고 부사 형태로 쓸 때가 있는데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죠. momentary.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는 코머스가 있는데 코머스는 뭐냐면 산업, 무역 이런 뜻이에요. 코머스. 그래서 코머스가 상업 무역이란 뜻이라서 얘랑 비슷한 게 아니라 얘에서 나온 부사가 뭐냐면 부사의 형용사가 뭐냐면 commercial 해서 상업적인이라는 형용사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commerce 여기서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trade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또 barter, 물물 교환의 라는 barter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단어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뭘 할 거냐? 단어를 다 했잖아요. 오늘 제가 어법 할 거라 그랬죠. 나 진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좀 제일 효율적일까? 원래는 이게 이거 늘 하던 대로 이거 다 하고 싹 지우고 띄워놓고 설명하다 중간중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좀 수업할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몇 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다가 문법 요소를 좀 몇 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 때는 내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야 삭삭삭 하면서 그냥 바로 문제풀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푸는 문법 내용에 나오는 문법 개념들 몇 개만 좀 먼저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자, 할게요. 자, 대수. 대세 용리. 용리가 뭔지는 알죠? 쓸 용자. 살이 할 때 예자예요. 대시 어떻게 쓰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세 용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대세는 어떻게 쓰여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야? 관계대명사. 그죠?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거 접속사. 세 번째, 지시대명사. 네 번째, 지시형용사. 그 다음에 오늘 문법 문제에서 키포인트로 등장하는 5번 다섯 번째가 바로 뭐예요? 동격의 대시예요. 이 동격의 대시를 접속사 대시랑 같이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물론 맥락상 비슷하긴 해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두 개는 엄연히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해서 써봤고요. 크게 대세 용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5가지 용리를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대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계대명사 대.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면 되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됩니다. 불완. 접속사 대. 뒤에 이 대시 쓰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지시대명사 대.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면 얘는 좀 이따 옆에다 써줄 거지만 이 지시대명사랑 지시형용사는 별로 그런 것에 구애를 받는 녀석은 아니고요. 동격대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예문을 하나씩 써볼게요. 진짜 간략하게 즉석에서 지어내는 거예요. 여기 쓸게요. My phone that is broken is left my class.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부서진 핸드폰은 교실에 남아 있었다. 여기서 that이 쓰이면서 이렇게 묶이죠. 그러면서 phone을 수식하죠. 그러면서 that is broken. 핸드폰은 핸드폰인데 부서진 핸드폰. 이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죠. that이 이런 식으로. 그럼 뒤에 is broken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 왔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다음에 that은 여기 썼다고 칩시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하면 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절이다 라고 하면서 대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지시대명사에서 볼게요. 그냥 진짜 간단한 문장. That is mine. 대시 여기서 주어의 역할을 행사를 하고 있죠. 지시대명사인 겁니다. That is mine. 그거 내 건데. 지시형 용사. 이걸 애들이 몰라요. 지시형 용사를. 거의 똑같은 문장이죠. That gun is mine.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뭐예요? gun이에요. 가만히 that이 gun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총, 저 총, 이 총 할 때 저 지시형 용사. 지시형 용사라는 단어는 언어와 매체 국어 시간에도 배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총은 내 거다 이런 거. 그다음에 동격의 that. 이 동격의 that인데 동격의 that 사실 뭐 접속사 that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수학 인강을 듣더라도 같은 개념을 설명할 때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it은 무슨 it이냐면 동격의 it이라는 동격의 that은 무슨 that이냐면 약간 어떤 느낌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냐면 관계 대명사스러운 관계대명사스러운 대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배울 문장을 하나 적어드릴게요. 이런 문장이에요. The characteristic that it is both 해서 보면은 characteristic that 마치 선행사가 있어서 이 that을 뭔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관계 대명사스러운 느낌이 나요. 분명 선행사가 없는 이 접속사 that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뒤에 무슨 문장이 왔어요? It is both 하면서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이런 경우 이거 뒤에 관계대명사인데 완전한 문장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격이 that으로서 설명이 된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들고 온 친구고요. 요런 개념이 있다. 동격의 that. 요런 것을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나머지 하나 내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개념이긴 해요. 근데 이제 분사의 이해 조금만 쓸게요. 분사의 이해. 분사가 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딱 한마디로 대답하면 됩니다.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으면 나머지 다 끝이. 분사는 뭐다? 이것만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분사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습니다. 분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동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동사를 형용사화 시킨 걸 뭐라 그래요? 분사라 그래요. 뭘 붙여서 ed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해서 그냥 그걸 분사라 그런다. 이 정도만 알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ing를 붙인 것일 뿐. 자, 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의 학습 내용. 사실 이렇게까지 판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13강까지 달려오면서 한 번도 이렇게 판서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귀찮으니까. 또 내가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오늘만큼은 예쁘게 판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정말 허무하죠? 힘들게 판서했지만 제 지우개 질 한 번에 모두 사라졌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뭘 들어가요? 문제 풀어야죠. 짠.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게 좀 어렵구나. 이게 낫다. 화면 잘 보입니까? 잘 보이네요. 오케이, 해봅시다. 자, 그리고 어법 문제 풀 때는 항상 어떻게 푸는 거예요? 처음부터 독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In artistic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문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독해 없이도 풀 수 있다가 제1원칙입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독해가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소수, 딱 하나 정도. 분사를 판단할 때는 독해를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분사의 능동관계, 수동관계를 파악하려면 그거는 해석밖에 없어요. 이게 당하는 건가 하는 건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석을 안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안 하고 1번부터 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뭔가 이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1번 맞아 틀려 물어보면은 그 문장, 이게 소속돼 있는 문장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읽으면 돼요. 해볼게요. 자, 뭐 C로 시작하는 누군가 is often considered the. 자, 보면은 여기서 1번을 물어본 의도가 뭐겠어요? designated, 지명했다, 지명되다. 이 지명하다라는 동사에다 밑줄을 쳐놓은 이유는 이 designate가 동사로 쓰이냐 분사로 쓰이냐 혹은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 볼게요. is often considered라고 해서 동사가 나왔어요. 오케이? 어디? 여기. is often considered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 designated는 봅시다. 이거는 그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야. 왜?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밖에 못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is considered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분사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따질 건 뭐다? 이 분사가 능동분사로 쓰여서 ing가 돼야 되냐? 수동분사로 쓰여서 이 형태를 유지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인데, 보면은 artistic era가 modern art라고 봅시다. artistic era가 modern art라고 지명이 되는 거에 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이 지명하는 거 봤어요? 예술이 딱 이렇게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말도 안 되죠? 예술 시대가 모던 아트 시대, 현대미술 시대라고 지명이 되는 거죠. 맞구나! 이번 맞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자, he brought the earlier impressionist style of painting, 인상주의 화가 in which, 보면은 여기서 콤마 in which를 썼기 때문에 페인팅을 아마 수식해 줄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판단할 거 in which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요. 볼까요? 완전한 문장 나왔네. form이 여기서 양식이에요. 양식 오서 완전한 문장 나왔어. 근데 한 가지 더, 진짜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단순하게 이 위치만 보고 뒤에 완전한 문장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거의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확신을 가지려면 과연 이 인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 딱 보이네. 어디에? 여기에. He brought in the. He brought the 이렇게 안 써요. He brought in the 쓰는 거예요. 그래서 in이 들어갈 자리가 이 안에 있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맞겠네라고 확정 지으시면 되겠다. 3번 볼까요? 자, producing. 자, 봅시다. This French painter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producing a new artistic mode within a movement known as post-impressionism.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 인상주의. 모르겠어요. 틀렸어요. 난 바로 보여요. 진짜 저는 이 문제 풀 때 4, 5번 읽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이거 먼저 풀고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틀렸어요. 3번. 왜? 여러분 가장 판단하기 쉬운 문법 오류가 뭔지 압니까? 문장 내에 동사가 없는 거예요. 동사가 없는 문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는 있을 수 있겠죠. 길게 늘렸으면 구. 하지만 온점이 찍혀있는 문장 내에서 동사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준이 배가 고픈. 이게 문장 이상하잖아요. 뭔가 서술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배가 고픈 세준이는 뭐 학교에 갔다. 뭔가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동사가 있나? 없단 말이에요.
동사가 없는 문장에서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무조건 이 분사가 뭐가 돼야 돼요? produced. 이게 동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사가 없는 문장은 존재할 수 없고 이 문장 내에 동사가 없고 유일하게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동사로서 적합한 자리니까 3번이 틀렸고 produce를 뭘로 고쳐야 된다? produce드로 고쳐서 동사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 왜 produced로 해야 되나요? 전체적인 문장이 어때요? 지금 다 과거로 쓰여져 있죠. launched,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 considered 다 동사로 동사가 과거로 쓰여져 있죠. 얘도 produced가 돼야 된다. 여기서 produced를 분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한 대 맞아야 돼요. 얘는 동사로 쓰인 이기다. 4번 볼까요? functionally. 자, 부사.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따질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진짜 이거 또 따로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부사는 거의 맞아요. 유일하게 안 되는 경우 형용사, 즉 필수적 문장 성분이 와야 되는데 부사가 왔어. 그러면 안 되겠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사는 어디서나 와도 되잖아요. 하지만 없어야 될 자리에 그거 대신 부사가 들어오면 그게 형용사가 된다든지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His work was separate. 그의 일은, 작업은 분리되었다를 설명하는 이미 문장 자체가 컴플리트해요. 완전해. 중간에 부사 꼈다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이 부사는 전혀 문장에 지장을 안 주는 부사다. 5번 볼까요? were and textures were. 자, 일단은 볼게요. geometric. 일단 앞에 textures가 왔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were여도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colors, lighting, geometric shapes. 지금 복수 단수를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이 나열되고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동사죠. 당연히 were이 와야죠. 시제는 앞에 늘 과거였죠. 당연히 were. 복수형 과거 시제가 오는 게 맞다. 너무 쉽죠? 진짜 쉬워요. 이 문제는 쉬웠어. 왜? 답이 너무 명확하니까. 동사가 없는 문장에 분사의 밑줄 그어져 있다. 답일 수밖에 없다. 답일 수가 없다가 아니라 간단하죠? 우리가 따질 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가 좀 어려워요. 제가 아까 1번 설명한 거 나오네. That it is both. 어떻다 그랬어요? 동격.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1번은 없어요. 2번 볼게요. 자, trees when harvested provide a saleable commodity, but leave standing they were a capital. 뭐라고 했지? capital. capital. Good. Providing for increased growth for the following year. provide 밑줄 볼까요? 그다음에 leave 밑줄. 지금 보니까 딱 벗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리고 나서 provide, leave 둘 다 동사 원형 벗으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맞아. 넘어가겠습니다. 3번. whether or not to harvest a particular seed. 여기 보면은 whether or not을 그냥 하나로 묶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to harvest or to wait. 적합하죠. 얘는 맞아요. to harvest 수확하거나 기다리거나. 얘도 맞다. 4번. is 이거를 볼 때는 이게 단수냐 복수냐를 보는 게 1번이에요. 근데 보면은 the time period between the initial investment and recovery of that. 보면은 여기 색깔이 만드는 게 invest and recovery를 보고 and 병렬 복수네 is or 하면 안 된다. 왜? 사실 얘가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건 뭐다? 바로 time period이기 때문에. 그죠? period이기 때문에 단수를 가리키고 is가 맞다라는 거예요. 시제도 현재이기 때문에. 5번 볼까요? making management harder. 앞에 거 볼 것도 없어. 매니지먼트를 harder 형용사로 쓰였죠. 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만드는 것. making이 동명사고, making 동명사가 아니라 making 부사구문이고. 5번도 맞네. 답이 없네. EBS에 전화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답이 없잖아요. 3, 4, 5번 다 맞잖아요. 1번 맞고. EBS에 전화할까요? 네, EBS에 전화하면 안 돼요. 전화하면 망신이에요. 왜? 답이 있어요. 저의 완벽한 거짓말에 모두가 속았습니다. 2번이 답이 2번. 에? 왜 2번이지? 분명히 설명이 너무 완벽했는데? 왜 답이 2번이지?
설명이 너무 완벽했는데 왜 답이 2번이지? 설명이 완벽하지 않은 거죠. 설명이 항상 그런 이해가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 말씀하신 얘기지만 뭔가 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막 완전 개판인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아주 질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뭔가 의심을 해도 돼요.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지만 수능 특강을 보면서 설마 수능 특강에 오류가 있겠어요? 이걸로 수능도 출제하는데 오류가 없어요. 항상 내가 잘못된 거예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 2번 볼게요. 그러라고 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1번을 찍었겠지. 아, 관계대명사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1번을 설명했기 때문에 1번 찍지 않았겠죠. 2번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답이라니까. 그냥 provide, live. 왜냐면 사람이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쉽게 풀고 싶잖아요. 그냥 뭐 해석하기 싫고 그냥 분석하기 귀찮고 비슷한 걸로 때려 맞추고 싶으니까 provide, live 비슷하니까 많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풀어요. 정확하게. 볼게요. 하나씩. 자, when harvested 무슨 뜻이에요? 추수가 됐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when은 when harvested provide a saleable commodity. commodity 아까 뭐라 했어? 원자재라고 그랬죠. 제공한다. 팔 수 있는 원자재를 제공한다. 팔 수 있는 원자재를 제공한다는 거는 어떨 때 얘기예요? 수확을 했을 때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 when이 관계부사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부사가 아니잖아요. when harvested 수확이 되었을 때 뭐뭐 할 때. When you come to school, you should wash your hands. 학교에 올 때도 손 씻어. 이건 뭐야? 학교에 올 때는 손을 씻으라는 얘기죠. 집에 있을 때 네 마음대로 하고. 수확이 됐을 때는 세일러블한 코모디티. 드르륵 실패했네요. 드르륵 실패하지 않았는데. 자, 세일러블 코모디티. 팔 수 있는 원자재를 제공한다. But 그러니까 수확을 했어. 무슨 말이야? 나무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tree니까. 토비야? 나무를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또 원목 이런 것들. 팔 수 있는 원자재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제공한다는 거죠. 이 나무가. 하지만이라는 건 수확이 됐을 때 얘기면 반대는 뭐겠어요? 반대급부는 수확이 안 됐을 때겠죠. not harvested라고 쓰면 아주 알아먹기 편하겠지만 영어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럼 여기서 harvested에 대응되는 반대말이 뭐예요? 바로 standing이에요. standing. standing이 뭐? 서 있는 거. 나무가 서 있잖아요. 이렇게. 수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They are capital good. 그들은 자본제이다. 그러면 사실상 저 live 자리가 provide에 대응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봤을 때 수확이 되었을 때는 원자재를 제공한다. 하지만 서 있을 때는 자본제가 된다. 라는 여기 자본제, 자본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 이것도 엄청 경제학적인 개념입니다. 보통 자본이라고 할 때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이랑은 살짝 달라요. 왜? 보통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자본이라고 안 한다고요. 뭐 생산 설비를 보통 자본이라 그러고 보통 뭐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영어에서는 자르면 이게 A가 되고 이렇게 이런 거 복잡해. 자르면 A가 되고 안 자르면 B가 된다. 이해됩니까? 자르면 A가 되고 안 자르면 B 상태가 된다. 그런데 즉 그러면 이 provide는 A의 상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provide라는 이 뭐야? 이 뭐라 그래? 이거 부분 자체가. 근데 live는 만약에 provide랑 대등한 위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B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럼 실상 live랑 대응되는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provide가 아니라 harvested라는 얘기예요. 앞에 뭐가 생각돼 있다? when이 생각돼 있다. 그럼 live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harvested 무슨 형태로 쓰였어요? past progressive. 얘도 PP 형태로 쓰여야 된다. 즉, 이 문장은 사실 어떤 문장이냐? When harvested 하면 A 상태가 된다. 수확하면 A 상태가 되고, when left standing, 서 있는 채로 냅두면 B 상태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즉,
뭐뭐 한 채로 두다 분사의 느낌을 사용한 left를 넣어줬어야 된다. left standing. 서 있는 채로 내버려 두다. 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문장이 전개됐는데 leave standing 하면 그 명령문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left가 돼야 돼요. 왜? when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when harvested, when left. when left standing. harvested는 수확하다라는 자동사죠. 근데 left는 남겨두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남겨두다 뒤에 상태를 붙이면 그러한 상태로 남겨두다. left standing. 서 있는 상태로 남겨두다. 수확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얘는 when이 앞에 생략돼 있고 사실상 live에 대응되는 말은 harvest여서 얘는 left가 돼야 됐었다 라는 거고. 어렵죠? 이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왜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문장이 너무 복잡해서 해석이라도 안 되면 모르겠는데 얘를 페이크를 넣었어요. 대놓고 프로바이드를 넣어가지고 다 그렇게 풀걸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좀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늘. 앞에 제가 필기한 부분은 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받아줬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